연필로 밑그림 그려놓은 위에 펜으로 한 번 더 그려볼게요. 화분 양쪽 각지지 않게, 모서리 생기지 않게 둥글게 해주시면 어색하지 않은 화분이 될 것 같습니다. 돌멩이 부분 동글동글 해주시고요. 인맥 먼저 그려주시고 입을 그려주시면 눈으로 가늠하기가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주맥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면이 더 넓은지 좁은지 알 수 있으니까요. 잎이 뻗어나가는 부분 살짝 어둡게 해주셔도 되고요. 자연물은 정형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잎이 하나 더 있어도 괜찮고 덜 있어도 괜찮고요. 상황에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분의 명암도 살짝 넣어주시면 채색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림자 처리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 한 번 더 그림을 멀리 보시면서 보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화분을 채색해 볼게요. 처음에 번트 시에나로 물감을 칠해 주시고 맑은 붓으로 번지기 기법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두운 부분 진하게, 밝은 면 연하게,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하게 번트엄버나 세피아 브라운 섞으셔서 어두운 면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고요. 잎은 처음에 밝은 색으로 메이그린이나 퍼머넌트 그린 써주시면 되고, 저희가 셉그린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잎 채색할 때는. 그래서 셉그린, 주맥 콕콕콕 찍어서 진하게 해주시고 깨끗한 붓으로 번지기 해주시고 밑으로 처진 부분 콕콕 해서 조금 더 어둡게 주맥 칠해주시고 세목 살짝 해주시면서 깨끗한 붓으로 번지기 기법. 처음 하시는 분도 그냥 진한 색으로 한번 주맥을 칠해주시고 그 다음에 살짝 번지기 기법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그리지 않아도 주맥이 있고 세목이 있구나, 얘는 인맥이 보이는 아이구나 하시고 마르기 전에 살짝 진한 색으로 세목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말로는 쉬운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식으로 따라서 연습하시다 보면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따라 하시면 또 연습도 많이 해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위기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기도 한데요. 그냥 지금은 연습하는 거니까 그냥 물감과 친해진다 생각하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홀로 외로이 서 있는 식물을 그려봤어요. 이제 말랐으니까 살짝 더 진하게 정리해 주시면 완성도가 올라가겠죠. 인맥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아이도 있고 거의 보이지 않는 그냥 그런 식물도 있으니까 얘는 그런 아이구나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분 하나에 묘목을 심었는데 잎이 막 나오고 있는 아이. 줄기도 어떻게 보면 옹기둥이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면은 그냥 두고 어두운 면만 세 필로 싹싹싹싹 조금씩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돌멩이. 그냥 얘가 흙이거나 돌멩이구나 하는 느낌만 주시면 그러면서 어두운 부분 그림자랑 한 번 더 마무리 해주시고요. 항상 마무리 하실 때는 어색한 부분이 있나 없나 봐주시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식물의 중간에 있는 그 대가 곧장 올라가는 아이도 있는데 꺾이면서 올라가는 아이도 있으니까 분위기 내주시면 되고요. 줄기 옆에 또 이제 새싹이 나려고 하는 거 살짝 표시해주면 자연스럽겠죠? 연필로 밑그림 그려놓은 동전처럼 생긴 동전초를 펜으로 정리해 볼게요. 0.1로 하고 있습니다. 연필로 그려놨는데 모양이 좀 이상하거나 표정이 이상한 아이는 펜으로 하시면서 조금씩 수정해 주셔도 돼요. 저도 동전초를 가끔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누가 만들어 놓은 듯한 그런 식물. 참 식물 종류도 다양한 것 같아요. 위로 갈수록 좀 작은 아이 이제 막 나기 시작하니까 듬성듬성 나 있겠죠. 화분은 둥글하게 가운데 무늬도 살짝 넣어주시고 그림자 펜으로 살짝 해주시고요. 안쪽에 있는 동전초도 살짝 더 해주시고요. 여러분은 더 멋지게 해보세요. 동전초 채색해 보겠습니다. 윗부분은 밝은 색으로 메이 그린, 퍼머넌트 그린 조색해서 해볼게요. 연하게 칠해주시고 가운데 부분 진하게 콩 눌러주시면 살짝 번지죠 얘가.
코발트 그린에다가 퍼머넌트 그린이나 메이 그린을 조금 섞으면 진해지거든요. 이렇게 하셔서 가운데 진하게 칠해주시고 맑은 붓으로 살짝 번져주기. 이것도 얼만큼 번져주냐, 이거는 해보시면 예쁘게 보는 눈은 다 있으시니까 자연스럽게 번지게 해주시면 됩니다. 초록색이지만 다 새싹이 나서 자라는 과정에 조금 잎이 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셉그린에 뭐 코발트 그린 이런 거 조금 섞으셔도 되고,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프루시엄 블루, 뭐 코발트 블루 섞으셔서 그 동전 하나를 변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조색한 색을 옆에 바로바로 칠하면 변화가 없으니까 덩어리감도 좀 덜 나고 변화가 없어서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잎 하나하나가 구분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띄엄띄엄 하나 조색을 했었으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뭐 밑에 하나 이렇게 변화를 주시면서 채색하시면 나중에 완성했을 때 예쁜 화분이 될 것 같아요. 잎이 크면은 어둡게 칠하는 부분이 조금 넓게, 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연습 많이 해보세요. 식물을 키우면서도 힐링을 많이 하시고 정신 건강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 매일매일 보면서 여기에 또 새순이 나오네. 아유, 이만큼이나 자랐네. 식물하고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잘 키워서 아는 분들한테 분양도 해주고 하면 전파하는 거잖아요. 나의 힐링을 한번 느껴보세요 하고 전해주는 거니까 그것도 보람된 일인 것 같아요. 지금은 물감과 친해지는 시간. 톡 찍고 맑은 붓으로 번져주기. 요 기법만 알아도 할 수 있는,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하셔서 크게도 그려보고 작게도 여러 화분 그려보고 해보셔서 자랑도 해보세요. 나는 이런 취미를 갖고 있단다 이러면서 친구분들한테도 얘기해 주시고, 또 이런 거 그리셔가지고 편지도 써서 보내주시고, 예전에는 직접 우편으로 편지가 주고 받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카톡으로 해서 그림 그리시고 간단하게 내용 적으셔가지고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 받는 분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행복을 전하는 그림 그리기. 여러분도 그림 그리면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초록은 초록초록해서 건강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초록을 싫어하는 분도 계실까요? 초록은 그냥 들판을 봐도 초록, 산을 봐도 초록,
편안함을 주는 그런 색이라고 하잖아요. 화분 밑색 깔아주고 어두운 부분 조금 더 어둡게. 화분은 코발트 터콰이어, 초록색과 비슷한 분위기죠. 여러분은 뭐 좋아하는 색깔이 있으면 그걸로 하셔도 됩니다. 나만의 창작품. 그림자 어둡게 해주시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막 생기긴 하죠. 그리다 보니까 화분을 너무 길게 그려서 화면 안에 답답함을 살짝 주기는 하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음에 또 신경 써서 그리면 되니까요. 동전초의 밑에 부분 그림자 져서 조금 더 어둡게 하면 동전초가 살아나겠죠. 위에 있는 아이는 이제 막 태어났어요. 저렇게 여리여리한 아이가 이제 튼튼하게 자라겠죠? 그림자 부분 한 번 더 어둡게 해주시고요. 연필로 그린 산세베리아를 펜으로 정리해 볼게요. 먼저 화분, 두께도 잡아주시고요. 힘드시면 가운데 점 찍어 넣으시고 여기서 둥글게 해서 반쪽, 이쪽도 둥글게 해서 반쪽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필로는 화분 뒤에 여기도 했는데 펜으로 따실 때는 앞에 있는 거 중간에 무늬가 막 있더라고요. 얘가 이런 무늬 불규칙하게 나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나 있고 진하게 무늬가 있는 것도 있고 연하게 있는 것도 있고 무늬는 조금 자유롭게 해주세요.
휴지와 물붓 준비하셔서 밝은 데부터 해줄게요. 제가 색연필을 칠할 때도 어긋나게 칠했어요. 조금 밝은데 어두운 님 이렇게 구분해서 닦아주시고, 밝은데 할 때는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조금 더 어둡게, 제가 색연필 할 때도 한 번 더 진한 색으로 해줬습니다. 오른쪽이 살짝 어두우니까 밑에서 어두운 색연필 색을 끌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 위에서부터 밝게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여기도 오른쪽과 밑이 조금 더 어둡게, 진한 물감 쓰셨으면 휴지에 닦아주시고, 조금 위로 끌고 올라가시고, 여기도 밝게 천천히 내려오시고, 아랫부분 조금 어둡게. 색연필을 칠할 때 어두운 부분은 조금 어두운 색연필로 한 번 더 해주시면 밝고 어두운 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죠. 이번에는 다른 분위기의 입들 닦아주시고 다시 시작. 밑에 어두운 거 살짝 끌고 오시고 더 닦아주시고, 닦아주시고, 주시고. 그러면 조금 구분이 되죠. 돌멩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분은 흰색 도자기라 생각하고 제가 연하게 한번 해봤어요. 그림자 종이가 코튼이 섞이지 않은 그냥 수채화 할 수 있는 그런 종이거든요. 300g 정도 되는 거. 그 큰 뭐 번지기 뭐 이런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느낌이 살아있는 산세베리아. 제 기본 채색은 했습니다. 그런 무늬, 그 다음에 가장자리에 약간 연한 빛으로 한 겹 더 있는 느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뾰족하게 색연필을 깎으셔가지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황토빛 같기도 하고 노란빛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 다음에 옐로우 컬. 가장자리만 불규칙적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더 어두운데 더 해주시고 싶으시면 색연필로 조금 더 해주셔도 느낌이 더 좋죠. 예.
산세베리아에 무늬가 있잖아요, 무늬. 얘는 펜으로 해주셔도 될 것 같고, 무늬를 펜으로 조금 더 해주셔도 될 것 같으네요. 산세베리아 하면은 이게 무늬가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늬를 조금 더 보이게 해주면 모든 사람들이 아, 얘는 산세베리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색연필을 칠하고 물붓으로 물을 섞어서 표현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펜을 쓰실 때는 너무 꾹꾹 누르지 마시고 도화지 위에 살짝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지 꾹 누르면 얘가 더 잉크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힘 빼시고 살살살살. 펜이 없으시면 그냥 색연필 검정 색깔 뾰족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인도 해주시면 기록이 되겠죠. 색연필로 물붓과 함께 해봤습니다. 멀리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억하셨다가 다음에는 아, 이런 실수를 줄여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림 그리시면 실력이 점점점 쌓인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 종류의 나무를 표현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